엘프님이 올리신 질문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내용이에요. 뭐냐면 이제 썸 타는 관계에서 남자의 반응을 끌어당기는 법, 남자가 노력하게 하는 법,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거거든요. 요 주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이거에 대해 좀 원론적인 내용이랑 이론적인 내용이랑 이제 방법적인 내용 갖다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번 사연이 되게 배울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프님이 이제 무료연애 진단에 올리신 내용이 연하와 만나도 되는 걸까요? 이렇게 해서 물어봤는데, 내용은 뭐 만나도 되냐 이런 게 아니고요. 간단하게 사연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상황이냐면, 미국에 저희 회사가 한 달 전에 오픈을 해서 다른 곳에서 많은 분들이 모였어요. 그 중에 어떤 중국 남자가 이제 이 엘프님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일이 중요하고 오프닝 멤버라 열심히 일하고 남자에 대한 관심은 없었어요. 그리고 저보다 어린 것 같아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 생긴 여러 중국 친구들 뭐 하고 밥을 같이 먹고 뭐 노래방도 갔어요. 그쪽이 표현을 조금씩 했대요. 중국 남자가. 근데 이제 우리 엘프님이 별다른 반응을 안 보였더니 그 다음부터는 반응이 좀 없어졌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왜 이 남자애가 반응이 없지 하고선 궁금해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그 아이가 이제 10살 아래라는 사실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완전 포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남자애가 또 조금씩 관심을 표현하는 것 같고, 그리고 자꾸 이런 친구들하고 몰려다니는데 걔가 자꾸 멤버로 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도대체 뭘 원하는가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감정적으로 빠져드는 거죠. 왜 예전같이 적극적이지는 않는지 뭐 이런 복잡한 생각이 드시나 봅니다. 꼭 여자친구가 되겠다는 거는 아니고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해요. 이 아이가 뭘 원하는지 알고 싶고 다시 저를 좋아해서 적극적이어진다면 만날 의향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남자가 자기를 쫓아다니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제가 좀 강의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자, 이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걸 갖다가 감정적인 연결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프레임 강의 좀 후반에 보면요, 감정적인 연결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거든요. 보통 이 감정적인 연결 기술에 걸리면은 이런 증상을 보입니다. 엘프님이 이제 실험 대상처럼 생각을 하셔도 돼요. 이건 역지사지로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상대방에 대한 감정적인 연결이 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해서 궁금하게 되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게 돼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감정이 생기게 되면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고 인식과 감정이 같이 생긴다고 얘기해 드렸죠. 이게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다 보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생긴다고 제가 예전에 한번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게 되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강의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표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은데 유튜브에 보면은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게 하는 방법 이렇게 치시면 아마 제 강의가 아마 뜰 거예요. 그 강의에서 이제 딱 나오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게 하게 만드는 원리에 대해서 제가 올려드린 그 강의가 있는데 그 내용이 이겁니다. 딱 그런 거고요. 예.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차근히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엘프님은 여자분이시고 35살에 호텔에서 일하시고요. 이제 쫓아다니게 만들고 싶다 이겁니다. 자,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하거나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여성분들이 남자의 관심을 끌고 싶고 반응을 끌어당기고 남자가 자신에게 노력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쫓아다니게 하고 싶어 해요. 일단 원론적인 내용부터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기본적으로 남자가 나에게 노력을 하게 만들려면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 만한 어떤 목적지가 있어야 돼요. 당연한 건데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길을 가는데 목적지가 있어야지, 예를 들어 이정표가 있어야지 이정표 따라서 길을 가는 것처럼 내가 어떤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원하는 거가 있어야지 그걸 들어주게 됩니다. 되게 상식적인 내용인데 사람들은 이걸 관과해요. 전혀 이거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니까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만 알려고 하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나에게 노력을 하고 쫓아다니게 만들려면은 기준점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뭘 원하는 게 있어야지 상대방이 노력하지. 노력을 할래도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으면 노력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뭘 좋아한다라던가 뭘 먹고 싶다라고 하던가 뭔가 원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상대방이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는 그 원하는 걸 듣고 그걸 해주려고 하겠죠. 모르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알아서 뭐 쫓아다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원론적인 이론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성분들 그냥 기다리기만 하고 알아서 다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다리기만 하면 낭패라는 거죠. 상대방에게 뭔가 얘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지. 응? 자, 많은 여성분들은 남자들이 알아서 적극적으로 행동할 거라고 그냥 아주 무턱대고 생각을 하시는데, 남자들은 생각보다 여자들을 무서워하고요. 예, 여자들의 말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저번 강의에서도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여자들은 오히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길 물어보는 거 이런 거 어려워하지 않으시는데, 남자들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길 물어보라고 시켜도 몇 날 며칠 말을 못 걸어가지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아무튼 여튼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말을 걸거나 뭔가 스킨십을 시도하거나 먼저 선톡하는 등 모든 시도를 하지만, 이런 시도에 거절당하면 마치 카운터 펀치에 얻어맞은 것처럼 멘탈이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니까요. 그래서 일단 노력할 수 있는 원론을 갖다가 알려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여자들이 원론을 얘기를 안 하다 보면 남자들은 이게 뭔지 잘 모르고 거절당한다고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엘프님 사연 보면은 남자는 거절당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남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다가 상대방에게 제안을 해주면 참 좋아요. 근데 대부분의 안타까운 게, 남자들이 막 좋다고 쫓아다닐 때는 밀어내고 남자들이 떠날 때는 쫓아다니는 행동을 해버립니다. 여자들이 그러는 행동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에게 아주 잘못된 학습을 시키게 돼요. 상대방은 자꾸 밀어내야지 이 사람이 나를 쫓아온다라는 그런 잘못된 학습을 하게 될 수 있어서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좀 적극적인 반응을 보일 때 기준 제시를 하는 게 원래는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엘프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쫓아다닐 때는 밀어내고 이 남자가 관심을 안 보이면 그때서야 쫓아다니거든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완전히 잘못된 학습을 시키게 돼가지고, 일단은 자, 다시 원론 쪽으로 들어와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설정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제 은근슬쩍 이야기를 하는 게 두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고 원하는지를 갖다가 첫 번째로 설정을 해야 돼요. 그걸 갖다가 이제 기준, 호불호라고 하는 거죠. 그거 다음에 이제 그걸 갖다가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게 필요한데, 이제 전달하려면은 상대방한테 뭐 직접적으로 나는 이걸 뭘 좋아해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돼요. 얘기를 하셔도 되는데, 사람들과 기본적으로 걔한테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겠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에서 나는 이런 거 되게 좋아, 나는 저런 거 되게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남자와 사귀는 관계라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난 뭘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나는 이런 남자가 참 멋있어 보이더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참 좋겠죠. 나는 이렇게 해주면, 이 남자한테 완전 반할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해주면 너무 좋겠죠. 예.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요즘에 어떤 드라마 봤는데, 드라마에 이런 행동을 하더라고. 근데, 너무 멋있는 것 같아. 그러면 남자애들은 겉으로는 에이 야 그 드라마니까 그렇지 라고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정말 그런 걸 좋아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들은 겉으로는 티를 잘 안 내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에이 그런 거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거지 뭐 그런 거 가지고 신경 쓰고 있어. 됐어 겉으로는 얘기하지만 나중에 걔가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였구나 이렇게 하면서 알고는 있습니다.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무엇인가 원한다고 하면요, 대부분 그걸 들어주려고 하는 게 기본적이에요.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도 그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어주려고 해요. 웬만해서 안 좋아하더라도 들어주려고 하니까. 자, 기본적으로 그런 거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갖다가 상대방에게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의 성향이라고 생각하고 원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걸 카테고리화해서 저장을 해놓지 그거 갖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여자들이 보시기에는 남자들 좀 멍청해 보일 수도 있어요. 뭐 센스도 없어 보이고 남자들은 여자 말 되게 안 듣고 지 멋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남자들 나름대로는 여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티를 잘 모를지 모르겠어요. 여자분들이 남자를 잘 모르니까 겉으로는 잘 모를 수 있겠지만 남자들 나름대로는 엄청 열심히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다만 여자들이 뭘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99%입니다.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하시는 행동들이 알아서 잘해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확신을 줘 라고 얘기하지만 무슨 확신을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자기도 잘 모르고요, 뭘 원하는 거에 대해서 뚜렷한 게 없어요, 여자분들이. 그래서 남자들은 뭔가 노력할래도 노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꽃뱀들이나 이제 꽃뱀들과 이제 일반적인 여자분들과 좀 차이점 뭐냐면, 꽃뱀들은 원하는 게 되게 명확해요. 네. 난 이런 남자가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 이런 남자면 뻑갈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남자면 막 당장 사귀지.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뭔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응? 자,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몇 번 정도 이야기를 흘리세요. 일단 그 남자에게 이렇게 흘리잖아요. 그러면 3단계 이렇게 흘렸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한 달 정도 딱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세요. 그러고 나서 얘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근데 이런 내가 여러 가지 이렇게 빌미들을 흘려놨는데 내가 미끼를 물지 않는다, 별 진전이 없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3단계는 이렇게 우리가 미끼를 갖다가 떡밥을 많이 뿌려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한 달 정도는 기다려 봅니다. 그러면은 얘네가 이제 떡밥을 무는지 안 무는지를 갖다 보면 알죠. 근데 아직 이 낚싯대에 미끼를 잘 안 문다 그러면은 이제 좀 다른 방법을 해야겠죠? 이제 아마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제 물고기들이, 이 남자들이 완전히 관심이 사라져 버렸구나, 이게 이 미끼를 먹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약간 어리버리타는 물고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미끼가 이제 그 낚싯대에 달려 있는데 이 미끼를 어떻게 먹는지를 모르는 물고기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때는 좀 밀당을 할 차례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이제 밀당이라는 게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내가 차근차근히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당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노벨상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들 노벨상 주면은 안 받을 사람 없습니다. 다 받고 싶어요. 돈도 엄청나게 많이 주거든요. 노벨상은 뭐 연금처럼 막 노벨이 얼마나 주잖아요, 돈을. 그래서 많이들 받고 싶어 하는데 명예도 있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노벨상 타려고 노력하는 사람 없죠. 여러분들 주변에 노벨상 타려고 공부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없어요. 이상하죠. 그 사람은 되게 누구나 받고 싶어 하는데 그 사람 이걸 타고 싶어서 노력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말이죠.
왜 그럴까? 이제 그 상황을 갖다가 이제 좋은 거는 알지만 차지할 수 없고, 이 노벨상하고 나랑 별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받은 사람 뭐 김대중 그 대통령,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 한 명밖에 없으니까 이건 뭐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뭐 노력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상을 갖다가 우리가 야 이렇게 해가지고 노력을 하면은 너 1년 안에 노벨상 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너 노벨상 후보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노력을 하겠죠. 내가 한 번이라도 노벨상 후보에 올라간 적이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엄청나게 노력을 하겠죠. 왜? 이제 눈앞에 노벨상이 코앞에 닥쳐 있으니까. 근데 저번 작년에 후보였는데 올해도 탈 수 있는데 내가 아깝게 놓쳤단 말이야. 그러면은 노력하겠어 안 노력하겠어? 노력하지. 노력하죠. 더 열심히 하죠.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간의 연애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라는 보석을 그냥 멀리서 지켜만 보면은 사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응? 여러분이라는 보석을 갖다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가까이 보여줬다가 야 이 보석 되게 갖고 싶지? 야 이거 보석 찾으면 내가 줄게. 그러면서 방 안 어딘가에 숨겨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보석 찾겠습니까? 안 찾겠습니까? 당연히 찾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대방 남자의 여자가 될 수 있을 것처럼 굴었다가 그 관심을 확 치워버리면은 그 남자는 사라진 관심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행동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엘프님이 하고 있죠.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게 허상이 아니라 이론이 현실에 적용이 된다라는 걸 엘프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 남자애가 막 좋아해가지고 마치 남자친구가 될 수 있을 것처럼 굴었다가 관심이 딱 사라져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엘프님이 노력하잖아. 이렇게 똑같이 하면 돼요. 또 원래 이 여자가 좋아했어요? 엘프님이 이 남자를 처음부터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고 전혀 연애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누가 시작을 했어요? 이 중국 남자가 마치 같이 썸을 타고 사귈 수 있을 것처럼 굴었다가 그 관심을 확 치워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엘프님 노력하잖아요. 이렇게 해야죠. 이게 바로 밀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멀리서 증거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 이 사연에서 나와 있잖아요. 응? 자, 대다수의 남자들은 여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여자를 잘 모릅니다. 멀게만 느껴져요. 여자는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보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멍청하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좀 꽂히는 날이 있어. 저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어떤 가능성, 한번 대시해볼까? 가능성이 있나? 한번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한번 대시해보는 자신감이 높아지는 날들이 있어요, 남자들이. 그런 날 한번 시도를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뭐 대단히 뭐 어떤 걸 알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의 문제죠. 모든 게 용기의 문제고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단순한 용기로 뭐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지. 진짜 여러분에게 마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가능성을 아예 닫고 있어요. 남자들은 잘 몰라요. 일단은 여자들과의 뭐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 잘 꿈을 안 꿉니다. 남자들이 대부분이. 제가 이따가 나중에 요번에 강의편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기는 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자들에게 호감을 몇 번 표현하고 만나려고 시도를 한 다음에 한 달 정도 가만히 있다가 다른 남자들하고도 마치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눈에는 여러분들이 가치가 높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남자를 차지하려면 관심을 딱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초반에 남자들에게 호감을 몇 번 표현을 한 다음에 만나려고 시도를 좀 몇 번 해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 가만히 있다가 다른 남자들과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 눈에는 여러분들의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호감을 표현했다라는 건요, 대단히 가능성이 열려있다라는 거, 가능성을 갖다 보여주는 행동이 될 거고, 두 번째로 관심이 사라지는 건 이제
당겼다가 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남자들에게 친하게 지내는 모습은 나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행동 태도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계속 본인을 여러 여자분들을 계속 보고 있을 거거든. 나한테 호감을 표현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걔가 계속 보는데 나한테 관심이 없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갈등하다가 다른 남자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요? 그럼 가치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쫓아다녀야 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아무튼 가치가 높아지고 감정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갖다가 지금 이 엘프님이 당하고 계시는 거죠. 엘프님 사연이 똑같아요. 이런 거랑 정반대죠. 엘프님 사연에서는 이제 남자분이 이렇게 엘프님에게 하는 거죠. 여자가 남자한테 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이 정도면은 밀당의 원리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린 거니까 여기까지 이때 밀당하는 법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는 끝났고 이제 엘프님 사연을 한번 볼게요. 엘프님 사연에서 남자분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리자면, 남자분은 엘프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대시를 하다가 철벽을 치니까 그냥 떨어져 나간 거죠. 뭐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남자분들은 뭐 별다른 생각이 없어요. 관심이 있어가지고 좀 해봤는데 거절당하니까 상처받고 떨어져 나간 거지. 의기소침해진 거죠. 남자들은 뭐 좀 좋아하는 티 내면은 뭐 바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연애가 그렇게 마음처럼 호락호락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엘프님이 좀 철벽치니까 이제 의기소침해져가지고 이 거절당했네 그러면서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거죠. 뭐 남자들은 뭐 방법이 있습니까? 딱히 방법이 없어요. 남자들도 그냥 거절당하기는 싫고 좋아하는 마음은 있지만 뭐 거절당하기는 싫고 그래서 어떡하지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죠. 뭐 남자들은 딱히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자, 그런 상황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시키는 대로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우리 또 엘프님이 또 한 가지 물어보시는 게, 연상연하 뭐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뭐 10살 연상연하라고 하는데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게 걱정되시면 시작을 할 수가 없죠. 예, 그걸 자꾸 물어보시는데, 아니 남자분이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대시를 했겠어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고 미리 다 알아봤을 거예요. 엘프님에 대해서도 좀 같은 직장 다니니까 조사를 했겠지. 이거는 길거리 헌팅도 아니고 직장에서 호감 표현했는데 엘프님 나이가 몇인지 알아보지 않았을까? 당연히 나이 차이 알아봤겠죠. 그리고 나서 엘프님, 이거 나이 차이는 엘프님이 걱정하는 거지 남자가 걱정을 안 해요. 걱정하시지 마시고 그냥 만나면 되지. 뭐 자꾸 만날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그러면 누가 만나 도대체. 그게 걱정이 되면 만나지 마야죠. 응? 자, 그렇게 이제 사연은 다 됐고요. 아마 엘프님 들어오셨나요? 엘프님은 안 들어오신 걸로. 자, 동님 사연으로 가볼까요? 예. 자, 동님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님 사연도 재밌습니다. 왜 각을 왜? 자, 시테스트에 대해서 무료 연애 진단으로 이제 물어보신 내용이고요. 동님이 되게 열심히 저의 이론을 갖다가 따라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번 상담 때도 제가 좀 많이 잘못된 거 지적을 했었는데 깨닫고 노력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남자들이 이렇게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남자들이 되게 자존심이 세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거의 대부분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까는 듯하게 욕을 하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걸 갖다가 이제 겸허하게 받아들이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은. 누군가가 나에게 기분 나쁜 얘기를 하면 좋게 듣기보다는 사실 가시돋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되게 겸허하게 받아들이시는 거 보니까 참 제가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스토리, 이제 질문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다른 글들은 읽지는 않고 제가 미리 다 읽었습니다.
사연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기억하시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때 삼고초려 상대는 카페에서 한 번 더 마주치게 됐고 가볍게 인사만 하고 다른 얘기는 하지 않은 채 넘겼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거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가지고 이제 넘긴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그러고 그거는 이제 지나갔고 그 후에 지인이 초대해준 모임에서 술자리를 갖게 됐고 그 중에 한 분이 저를 따로 소개받고 싶다고 해서 얼마 전에 소개팅을 했대요. 근데 이제 당연히 제가 취준생인 걸 알고 있냐고 이제 주선자한테 물어봤더니 주선자는 상대방이 데이트 때마다 뭐 10만원씩 쓸 것도 아니고 매일 만날 것도 아닌데 뭐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라고 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나봐요. 굉장히 마음에 들었나봐. 이 술자리에서 잠깐 보고 이렇게 마음에 들었나봐요. 꽂혔나봐요. 예. 자, 그래가지고 일단 이 동님은 저한테 이제 저희 수제자가 되려고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배운 대로 소개팅도 하였고 데이트 장소도 미리 가보고 리드를 해주고 스타터에 있는 기본 코스들을 따라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당연히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데이트가 즐거워요. 예. 뭐 가볍게 와인도 한잔 마시고 상대방이 먼저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도 꺼냈고 뭐 딥레포라고 부를 수 있는 이야기까지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3시간 정도 시간을 가졌고 상대방을 앞으로 쭉 볼 것 같은 가정되는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예. 곱창을 좋아하는데 곱창 전골은 먹어본 적이 없다는 상대방의 말에 제가 잘 아는 대로 소개시켜 드리겠다 이러면서 다음 약속을 잡고서는 헤어졌대요. 아주 엑설런트하죠. 근데 이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데이트는 잘했다는 얘기고 이제 질문을 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대화 도중에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동님이 생각했을 때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쉿 테스트라고 생각되는 질문들이 몇 개가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질문을 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했던 질문과 이제 동님이 한 답변을 갖다가 이렇게 써주셨어요. 자, 일단 쉿 테스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여자들이 이제 불안감 표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자들이 이제 정말 이 남자를 만나도 될지 말지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남자들을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이게 남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여자들의 불안감 표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불안감을 갖다가 여자분들이 표출을 했는데 남자들이 잘 대처를 못하면 그 남자는 안 만나게 되겠죠. 예. 이 사람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자들이 그 남자를 안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 쉿 테스트, 쉿이 이제 젠장 이런 욕 같은 거거든요. 예. 이 남자가 젠장인지 아닌지, 예.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하는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그런 매력적인 남자인지를 테스트해보는 여자들의 본능적인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테스트가 들어왔을 때는요, 제가 전에도 기본적으로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미리 알려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이런 여자분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불안감을 표출했을 때 우리가 이 쉿 테스트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쉿 테스트라는 게 어떤 건지 어떻게 아냐면 남자분들이 들었는데 되게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 그게 쉿 테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남자분들이 생각하기엔 이게 되게 나한테 민감하다라고 느끼는 것 같다가 쉿 테스트라고 생각해요. 되게 단순하죠. 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여자들은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대화를 나눌 뿐인데 그 중에 남자들의 가슴에 딱 꽂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 쉿 테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여자분들은 잘 몰라요. 자기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근데 남자들은 알아. 이거 테스트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그 중에 하나 답변들을 한번 볼게요. 아니 그런 건데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대부분 첫 번째 그런 말에 대해서 예나 아니요로 설명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항변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무시를 하거나 패스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거에 대해서 가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역질문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과장해서 유머스럽게 넘어가 버리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사연들을 보면서 제가
저였으면 어떻게 대응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여자의 C테스트가 이런 거였대요. 지금까지 일을 안 하고 있으시거나 취준생인 분들을 몇 번 만나봤는데 헤어지게 되신 이유가 결국 본인들의 피해의식, 자존감 같은 문제로 헤어지게 되더라.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여자가 물어보는 게 너 피해의식 있지? 약간 자존감에 문제 있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독님에겐 들린 거죠. 나는 취준생인데 너 피해의식이나 자존감 같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본 것 같다라는 테스트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독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올해 초에 저도 그런 식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사람도 잘 안 만나고 했었는데 그런 마인드로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과도 멀어지고 저 스스로도 더 힘들어하는 걸 느끼며 앞으로 더 힘든 일도 겪게 될 텐데 지금 정도 상황에 축 처져 있고 힘들어하지 말아야겠다 다짐하고 금연도 하고 운동도 더 열심히 하고 스트레스 관리하다 보니까 공부 효율도 오르고 주변에 연락 오는 사람도 더 많아지고 했다. 초면에 제가 증명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만족하며 지내고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증명하려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여자애가 더 의심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뭐 그런 문제가 있냐 그러면 그래 그런 사람들도 있구나 그러고서 넘어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도둑이 제발저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래도 독님이 취업준비생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거에 자기도 그런 사람인 거지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피해의식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주저리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서는 굳이 대답 안 하고 그래요 그런 취업준비생도 있군요 그러고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요 취업준비생 뭐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러면서 넘어가면 그냥 끝나는 문제인데 이거 갖다 구구절절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안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 C테스트 통과하는 방법은 구구절절 설명을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런 사람도 있군요. 그래요 뭐 그래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꼭 내가 답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어요. 나랑 해당 사항이 없으면 길게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길게 이야기를 하면 C테스트에 걸려들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 주선자를 통해서 얼마 전까지 장기 연애를 해오셨다고 들었는데 어쩌다가 헤어졌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귀게 되었는지보단 왜 헤어졌는지를 알고 싶어서. 자, 이 질문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분은 왜 이런 걸 물어보셨냐면 본인과 잘 지내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질문도 그렇고 두 번째 질문도 그렇고 본인이 마음에 들어서 잘 지내고 싶어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런 본인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는 헤어지게 됐는데 왜 헤어지게 됐는지 이런 것들이 결정적인 자기가 버림받을 만한 이유가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소개팅을 받는 여자들에게는 이걸 안 물어볼 수가 없는 게 이런 것들이 자기가 헤어지게 될 만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전에는 어떻게 하다가 헤어졌는지를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걸 조심해야 되니까. 조심해야 되잖아. 자기가 그런 실수를 또 반복해서 전에 있는 여자처럼 또 실수를 해가지고 헤어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물어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독님은 이걸 테스트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너 왜 헤어졌어? 매력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게 들린 거예요. 메타프레임이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독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셨냐면 상대방과 둘 간의 문제라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서로 상황상 거리가 멀어지는 문제, 이해관계 문제 등이 생기고 좋게 해결하려는 마음에 싸워두다 보니까 되려 해결되지 않아서 헤어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뭔가 깨림직해. 여자들이 듣기에는 뭔가 깨림직한 것 같아. 뭔가 이게 그냥 차라리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둘 간의 문제라서 이건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뭐 그냥 그러면서 힌트만 딱 준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장거리라서 그래요. 예, 서로 장거리다 보니까 연락도 잘 못하고 만나기 어려워서 전 장거리 연애 안 하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뭔가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깨름칙해. 그러니까 기준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못한 거예요.
이 여자가 원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하면 헤어지지 않고 만날 수 있어요? 이걸 물어본 건데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은 거야. 자, 세 번째 질문. 저도 하는 일이 바쁜 시즌이 있고 일 끝나고 불평도 하고 의지도 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공부할 것도 많고 스트레스가 심하실 것 같아서 이제 의지하지 못할까봐 막 이런 것들 걱정했나봐요. 이러다가 이제 헤어지면 어떻게 이렇게 해서 걱정을 했나봐요. 그랬더니 이제 동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새 시간 되면 다양한 사람을 만나보며 저보다 더 바쁘고 스트레스 받는데도 사람들 앞에서는 긍정적이고 밝은 느낌을 뿜어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공부하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랑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서 보내는 시간이 완전 별개라고 생각하고 지내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건 뭐 면접 봐요? 뭐 이건 무슨 취업 면접 보나 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바쁜 시즌이 있고 뭐 불평하고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을 때 이러면서 스트레스 심할 때도 있는데 저 별 생각 없어요. 그냥 저였으면 대답하면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저는 의지해도 괜찮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던가 불평 너무 심하시면 안 돼요. 뭐 이러면서 얘기한다던가 뭔가 그냥 적당히 둘러대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바쁜 시즌 있으면 제가 그럴 때 해결책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거는 뭔데요? 그러면 비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그냥 적당히 둘러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면접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예. 자, 이런 거에 C테스트라는 거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지만 너무 심각하게 굴면 안 돼요. 그냥 적당히 얘기해가지고 뭐 그러냐 뭐 그러면서 그냥 대답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 세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대답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냥 그래 그렇구나 뭐 많이 힘들 수 있죠 뭐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죠 뭐. 그래 그럴 수도 있는 건데 뭐 그거 가지고 되게 심각하게 이걸 면접식으로 막 장황하게 설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장황하게 설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러면 심각해져요 관계가. 그러면은 별거 아닌 문제가 굉장히 시니컬해지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 남자랑은 못 만나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C테스트 해결법에 대해서 오늘 또 배워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그냥 힘들 수도 뭐 이런 얘기하면 그래요 뭐 누구나 힘들 때도 있죠 뭐 그러면서 뭐 저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의지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요 뭐 그러면서 넘어가는 원래 인간들이 다 그런 거지 뭐 내가 막 여기서 장담을 할 필요는 없어. 여기서 장담을 한다고 다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뭐 증명을 할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너무 뭔가 무슨 심사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C테스트에 걸려드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예. 뭐 이거 뭐 그럴 때도 있겠지 뭐 그러면서 얘기해서 넘어가면 돼요. 자, 아무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문제를 개선하고 싶은지 이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에너지 넘치고 의욕 있는 사람이 되는 것들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그 부분을 요새 중요시 여기며 지낸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이야 원래 꾸준히 하였지만 최근에 스트레스 관리, 식단 관리, 몸 관리 등을 무척 철저히 하여서 컨디션이 좋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질문들의 대부분이었지만 긍정적인 답변들이 나왔고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좋은 분위기에서 편하게 대화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부분까지 생각해 보자면 제가 앉아있는 자세마저 전과 다르게 여유가 더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든 잘해보려는 생각에 예스맨이 되어 꾸밈 가득한 답변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저 제가 가능한 선에서 요즘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솔직하게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솔직하긴 한데 너무 자세하게 장황하게 얘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좀 그런 너무 바른 생활 사나이 같아요. 느낌이 제가 느끼기엔 뭔가 여유롭고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지기보다는 바른 생활 사나이 같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원래부터 그런 사람들이 연애를 잘 못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학창 시절에 모범상 받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타인의 모범이 되는 그런 공부벌레 같고 되게 올바른 일만 해야 되는 그런 착한 학생이었는데, 예,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전혀 매칭이 안 되시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연애를 못해요. 저도 그렇게 해서 연애를 못했어요. 맨날 공부만 해야 되고, 저는 고3 때까지 학생은 연애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저는 학생은 연애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뭐 고3 때까지 여자만 보면 얼굴이 시뻘개지고 막 그랬었습니다. 응? 안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연애를 못해요. 응? 그런 사람들이 연애를 잘 못합니다. 자, 이제 위의 질문과 답변들에 대한 진단과 보통 이런 식의 질문들이 들어올 경우에 질문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와 그 적절한 답변들 제가 답변해드렸고요. 그리고 배려와 상대방의 반응을 끌어내려고 잘해주는 것과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상대에게 대가나 반응을 기대하지 않고서 한다는 것이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배려라는 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관리해주는 능력이에요. 상대방을 관리해주는 능력이 배려입니다. 근데 이제 상대방의 반응을 끌어내려고 잘해주는 것과 차이가 이제 뭐냐 이렇게 하는데, 잘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관리라는 거는 봐봐요. 내가 그냥 헌신을 하듯이 잘해주는 것과 내가 선생님으로서 학생을 대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배려라는 기술은 내가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을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근데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내가 스탠다드, 표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떨 때는 처벌을 하고 어떨 때는 상이 있고 벌이 있다라는 거, 이런 스탠다드를 가져야지 학생들과 선생님 사이에 잘 지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집에 강아지를 키우죠. 강아지를 사랑해주고 사료만 많이 퍼주면은 좋아요? 이 강아지랑 잘 지낼 수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배려라고 얘기하지 않죠. 강아지를 배려한다는 행동은 관리한다는 행동이랑 똑같은데, 강아지와 내가 잘 지낼 수 있는 스탠다드를 만드는 거예요. 야, 너 어디에다가 똥오줌 싸? 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해야지 얘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한 거죠. 그게 바로 배려라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리라는 능력이에요. 어려워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스탠다드를 지키고 그런 스탠다드를 지킬 수 있게끔 내가 잘 리드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걸 착각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퍼주고 그러니까 강아지한테 무조건 비싼 사료 사 먹이고 무조건 좋은 집 뭐 이런 데다가 하면은 강아지한테 맨날 강아지 안아주기만 하면 강아지들이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진정한 배려가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잘해주는 것과 배려는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그냥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서 해준다 이런 것만을 따져서는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모든 걸 생각을 할 때는 자기에게 득이 되는 행동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뭐냐면, 내가 여자에게 핸드백을 사주잖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에게 500만원짜리 핸드백을 사줘. 그러면 왜 사줘? 내 여자가 예를 들어서 내 여자는 이 정도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돼, 가방을 가지고 다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 여자가 이 정도 가방을 안 가지고 다니면 내가 쪽팔릴 것 같아서 사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야지 그런 식으로 내 분수에 맞는 자격을 갖추게끔 만들기 위해서 사주는 거지, 그거 갖다가 그 여자의 기분을 좋게 만들려고 그 가방을 사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진정한, 제가 보기에는 뭔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야지 아쉬워하지 않는 거죠. 남자들이 그거 해주고서는 아쉽네 어쩌네. 응? 자, 아무튼간 그런 겁니다. 자, 계속 읽어보면, 또한 제가 칭찬을 할 때 써먹는 방식이 있는데 굳이 정리를 하자면 스토리텔링과 특별함을 넣는 겁니다. 경험상 그냥 칭찬은 밋밋하고 오히려 반응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었기에 생각해보고 써오던 방법인데, 예를 들면 이번 상대방에게 영희씨 그거 아세요?
오늘 입고 오신 그런 긴 치마, 제가 원래 좀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친한 여자애가 자주 입고 다니고는 했는데 항상 그게 뭐가 이쁜지 모르겠다고 놀렸었는데, 이게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중요했던 것 같아요. 영희씨 때문에 덕분에 알게 됐네요. 이런 식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나는 A에 대해서 뭐뭐 했지만 너라서 좀 이게 플러스가 되는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개인적으로는 효과가 좋은 칭찬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깔끔하게 다듬을 수 있을지 선생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거짓으로 지어내는 건 아니고 사실을 기반으로 칭찬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마다 칭찬하는 방법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칭찬을 할 때 항상 어떤 자세로 해야 되냐면, 내가 선생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학생에게 칭찬을 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학생들이 이렇게 왔을 때 너 치마 예쁜 거 입고 왔네? 이 정도, 너 이거 치마 되게 잘 어울린다, 이 정도만 얘기를 하면 되지, 굳이 그걸 사람들을 비교해 가면서 얘기를 하는 건 별로 썩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A라는 학생이 들었는데, 야, B가 입을 때는 별로였는데 A가 너가 입으니까 더 예쁘네. 이거는 사실 이건 약간 실수가 될 수가 있는 행동이라서 굳이 비교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이게 효과가 좋냐 안 좋냐를 따질 필요는 없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야, 이 옷 너 되게 잘 어울린다, 너 예쁜데 엄청, 이거 너랑 되게 잘 어울리는데, 야, 너는 되게 원피스가 잘 어울리네, 보라색이 잘 매치가 되는 것 같아, 야, 너는 이런 스타일로 하면 몸매가 살아나, 야, 라인이 죽이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글쎄요, 그거 갖다가 꼭 상대방 어떤 애를 꼭 데려와가지고 A랑 B랑 비교를 해야 될까요? 약간의 실수가 있고 예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저는. 응? 자, 아무튼간 그런 식으로 좀, 맞아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뭐 굳이 이거 갖다 효과를 따질 필요 있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맞아요. 저도 효과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실수만 안 하면 돼.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실수만 안 하면 돼. 굳이 실수가 될 만한 얘기를 하지 않기만 하면 돼요. 여자들이 뭐 대단히 매력적인 남자를 원하는 게 아니라 대단히 평범한 남자를 원해요. 근데 그 평범한 남자가 찾기가 힘들어요. 보통 남자 찾기가 힘듭니다. 지금 그런 것 같고요. 이거 굳이 뭐 되게 매력적이고 효과가 좋은 어떤 멘트를 날리려고 하지 마시고 별 문제 없는 멘트를 날리시는데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담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수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강의편으로 넘어가 볼까요? 강의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강의편은 대화법 마지막입니다. 백트래킹 수업인데요. 여러분들 백트래킹 중요한 거니까 제가 차례대로 차근차근 제가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강의를 준비했으니까 차근차근 수업을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백트래킹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트래킹이라는 거 잘 모르시죠? 백트래킹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뒤를 트래킹, 쫓는다. 백트래킹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말을 쭉 하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거 갖다가 따라하는 걸 백트래킹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나 요즘에 곱창이 되게 먹고 싶어졌더라고. 먹고 싶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곱창이 먹고 싶었어? 곱창이 먹고 싶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제 백트래킹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건 경청법인데, 이 백트래킹이라는 건 좋은 경청을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은 경청하는 방법, 경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경청을 하는 첫 번째 방법은 1단계는 눈 맞추기입니다.
상대방과 눈을 맞추는 것은 정말 사소하지만 큰 효과가 있는 기술입니다. 특히 말하는 화자가 여러분일 때, 내가 말하는 사람일 때 눈을 마주치는 건 좋은 효과가 있고요. 여자들이 말을 할 때 듣는 사람들이 눈을 마주치는 거는 우리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고 이렇게 딴 데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내 얘기를 듣나? 왜 딴 데를 보지?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트를 할 때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남자분들이 쑥스러워가지고 눈 마주치는 걸 갖다가 잘 못해요. 남자들끼리는 눈을 마주치는 게 싸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싸우잖아.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의경생활을 했었는데, 이 파출소나 이제 지구대죠. 요즘에는 지구대라고 하는데, 지구대에 이제 술 먹고 싸워가지고 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90%의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술 먹고 싸워서 오는 남자들의 주치폭력을 하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유가 뭔지 아세요? 90% 이상이 그냥 쳐다본다요. 저 사람이 쳐다봐가지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싸운 거야. 90%가 쳐다본다. 그래가지고 남자들의 세상에선 눈을 쳐다보는 거는 약간 이게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 그래서 여자들의 눈을 쳐다보는 걸 좀 어려워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근데 그러든 안 그러든 우리가 정상적인 대화를 하려면 상대방의 눈을 잘 쳐다보는 연습이 돼야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상대방의 눈을 쳐다볼 때 눈을 뚫어져라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은 오히려 뭔가 긴장되고 상대방에게 긴장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얘기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아주 어색한 상황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눈을 갖다가 뚫어져라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눈을 여유있게 쳐다보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그런 거예요. 제가 그림판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눈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잘 못 그려도 여러분들 욕하지 마십시오. 자, 아무튼 눈을 쳐다볼 때 이게 사람이 눈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눈이 있는데, 이 눈이 보는 게 눈을 보는데 그 사람의 눈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쳐다보게 되면은 긴장할 수가, 이게 제가 얘기했지만 뚫어져라 쳐다보는 게 좀 신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눈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쳐다보기보다는 이 눈을 통과해서 그 벽이 있겠죠. 뒤에 있는 벽이 있죠. 벽을 쳐다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마음이 편하고 여유로운 눈동자가 돼요. 벽을 쳐다본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여유롭게 하면은 벽을 뚫고 저기 지평선 끝을 바라본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더 여유로운 눈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팁입니다. 칠판보다 나아요. 자, 그런 것들 좀 잘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이 정도만 얘기하시면 아마 눈 마주치는 건 어렵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눈만 쳐다보지 말고 눈을 보다가 약간 7:3 비율로 한 팔을 바라본다던가 이렇게 하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슴을 쳐다보게 되면 약간 자기가 또 어색해질 수가 있거든요. 남자들이 눈을 보다가 가슴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그것도 약간 이상한 긴장감이 흐를 수가 있으니까 그러지 않고 여자들의 손을 본다던가 아니면 팔을 3 정도 본 다음에 7로 이제 그 여자의 눈을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한 7:3 비율로 여자의 눈, 그 다음에 팔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이 눈이고 3이 팔이에요. 알겠죠? 3이 어깨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자,
자, 2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2단계는 적절한 추임새. 예, 적절한 추임새. 이게 바로 백트래킹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상대방과 이야기를 할 때 적절한 추임새를 넣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 그래요? 아, 뭐 이해가 된다, 고개 낀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아, 그래요? 아, 진짜요? 아, 그래서요. 이런 식으로 별거 아니에요. 이 추임새, 와, 진짜 대박? 뭐, 그런데 어떻게 됐어? 이런 거 정도만 돼요. 제가 얘기하는 거, 이 정도만 외웠다가 그냥 돌아가면서 쓰시면 충분히 초임새로 완벽합니다. 예. 이것들은 이제 상대방과 리액션을 해주는 거죠. 뭐 너무 뭐 방청객처럼 리액션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야기를 듣고 침착하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따가 예시도 좀 쭉 들어드릴 거예요. 뭐 여자애가 아, 요즘에 곱창이 먹고 싶더라고 얘기하면 그래? 곱창이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딴 거 없죠. 예. 그렇구나. 아, 그랬어? 곱창이 먹고 싶었어? 뭐 이렇게 얘기한다던가. 그럼 뭐 별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바로 백트래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남자들이 이걸 되게 잘 못해요. 남자들은 뭘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약간 백트래킹을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문장의 핵심 단어를 백트래킹을 하면 이제 핵심 단어를 갖다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면 그게 좋은 경청법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3단계. 자, 마지막 3단계는 상대방의 말을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 이것은 사람들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약간 성질이 급해가지고 대화 중에 질문을 바로 해버린다던가 곧바로 상대방에게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자기 혼자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제대로 된 경청법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질문을 하고 상대방이 대답을 하기까지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막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어떤 질문을 하고, 예를 들어서 아, 요즘에 뭐 곱창이 먹고 싶었어요? 라고 얘기한 다음에 1, 2, 3, 4, 5 이런 식으로 속으로 숫자를 셀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여유있게 대할 수 있는 그런 행동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간 급하게 행동해요. 그러면 이 대화가 편해질 수가 없고 제대로 된 경청법이 될 수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주면은 상대방이 말을 잇게 돼요. 자연스럽게 말을 잇게 되니까 한 5초 정도를 항상 염두에 두고 내가 질문을 하고 상대방이 대답을 할 때까지 나의 어떤 자의적인 해석이나 먼저 판단을 하는 것 없이 기다리는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까봐 예시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자, 예시 보도록 하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시도 준비했습니다. 자, 이건 뭐 어렵지 않죠. 여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친구랑 밥 먹으러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주문을 해도 한참 있다가 밥이 나오더라니까. 그랬더니 아, 이게 우리 여러분들 한번 요거 지워보고 한번 해보세요. 예, 지우고 한번 생각해 보셔도 돼요. 아, 사람이 많아서? 아, 그래서 뭘 시켰는데? 제가 이걸 갖다가 좀 여러분들 가려 드릴게. 제가 가려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봐요. 예, 한번 해보면 되죠. 여러분들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자, 친구랑 밥 먹으러 들어갔는데 사람이 많아서 주문을 해도 한참 있다가 밥이 나오더라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러분들 무슨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 밥이 늦게 나왔어? 어디 갔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아, 그랬어? 아, 많이 기다리느라고 힘들었겠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래? 아,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넘어갈 수 있겠죠? 예. 잠깐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아 사람이 많아서 뭐 시켰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했나봐요. 그래서 여자가 아 처음엔 스파게티 먹으러 갔는데 둘 다 스파게티 먹기는 좀 그래서 스테이크랑 스파게티랑 시켜서 같이 먹었지.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응? 맛은 어떠냐고 물어봤겠죠. 아 그래 스테이크랑 스파게티랑 스테이크랑 시켜 먹었었어? 맛은 어땠어? 뭐 이렇게 물어보겠죠. 저는 이걸 답을 알고 있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똑같이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백트래킹이니까 뒤에 있는 것만 얘기를 반복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 그래 핵심 단어가 아무래도 스파게티랑 스테이크 시켜 먹은 거겠죠. 그러니까 아 스파게티랑 스테이크를 시켜 먹었어? 아 맛은 어땠어? 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겠죠. 음식이니까 맛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 뭐 그럭저럭 괜찮더라고. 스파게티가 나름 괜찮던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했어? 스파게티가 참 괜찮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아 스파게티가 맛있다는 거지? 그래? 뭐 아니면 스파게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거기 스파게티가 괜찮다 이거지? 아 너 무슨 스파게티 좋아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어갔나봐요. 관심을 보이는 거죠. 그 집에 해산물 스파게티가 맛있어. 나도 해산물 좋아하고. 그래서 아 그래 해산물 좋아해? 아 그럼 잘됐다. 나도 뭐 해산물 좋아하는데 같이 나중에 해산물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대충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 어때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재미있게 문제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백트래킹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자 오늘 그리고 아직 강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아직 강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강의 요번에 이제 오늘 또 해드릴 게 접근법 강의예요. 자 접근법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남자들을 위해서 접근법 강의를 해드릴 텐데 잘 듣고 접근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에서도 이해하게 해주지 않는 이 접근의 방법. 일단 첫 번째 접근을 하려면은 우리의 마인드부터 다져야겠죠. 이거 여자분들도 잘 들어보시고요. 아 남자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구나 이런 것들도 한번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남자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성과의 만남에 대한 이해. 꿈과 현실이 좀 다르다라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마법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승진을 한다면 그냥 마법이 운명처럼 갑자기 승진을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승진했다면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축구 경기에서 승리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죠. 선수들이 열심히 훈련하고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그런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마치 운도 따라야 되긴 하겠지만 실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었을 때 그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이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운도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내가 실력을 갖추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승진은 내가 아무 노력하지 않고 그냥 운이 좋아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응? 축구 경기의 승리도 운이 좋아서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면 동네 축구 선수들이 우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선수단을 갖다가 운이 좋으면 이길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어느 정도 실력이 뒷받침돼야지 운도 필요한 거죠. 너무 격차가 많이 나면 안 되는 것처럼 말이죠.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연애도 마찬가지고요. 연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만남이 있어야 하는 거죠.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여자들을 만나려면, 내가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자들을 많이 만나보고 여자들을 대하는 것 갖다가 익숙하게 생각해야겠죠.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여자들을 대하는 게 어색한데 결혼 생활은 잘할 수 있다? 정말 그거는 운만 생각을 한 거지. 자기 실력을 갖다가 논하는 게 아니라 운만 생각을 하는 거지. 나는 여자를 한 번도 대해본 적이 없는데 운명적인 여자와 만나서 결혼을 하겠다라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말도 안 돼. 좀 뭔가 순서가 안 맞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저도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아까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고3까지 전 학생이라면 연애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여자들과 대화를 하는 것 자체를 엄청 터부시했던 사람이에요. 저 엄청 도덕성이 되게 강했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도덕성이 엄청 강했어요. 그래서 여자들과 말하는 거 굉장히 안 돼. 그리고 엄마가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는 오락실을 가거나 당구장을 가는 건 절대 안 하고, 술 담배도 지금도 물론 술 담배는 안 하지만 그런 어떤 어른들이 싫어할 만한 행동을 일절 안 하는 그런 모범생 같은 학생이었어요. 제가 아주 도덕적이었죠. 연애도 안 해요. 그것도 누가 시켜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자구적으로 당연히 안 해야지 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처음 연애를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연애를 하면은 당연히 이 여자친구를 안심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알아서 제 핸드폰에 있는 여자라는 여자의 번호를 싹 다 지워버렸어요. 제가 그냥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예. 그냥 내가 여자 인맥을 싹 다 지워버렸어요. 그냥 첫 연애를 할 때. 당연히 그거는 매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그게 매너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제가 어떤 도덕성이 되게 강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여자한테 말도 안 걸고서는 여자친구를 만들기를 원했던 약간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이러면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뭐 운명처럼 누군가를 만난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조금이라도 호감 있는 행동을 보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갈등을 하는 거죠. 지금 저한테 상담을 받으시는 내담자들처럼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런 여자들이 나한테 이렇게 좋아하는 신호를 보내는데 내가 이걸 뭐 잘 돼가는 건가?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던 옛날 과거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절대 그렇진 않지만 예전에는 그래요. 제가 그래서 상담을 하시다 보면은 예전에 그렇게 했던 행동들 똑같이 따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자한테 맨날 연락 안 온다고 아둥바둥하고 카톡 한번 보내놓고선 답장 안 온다고 그거 기다리고 앉아있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리고 핸드폰 몇 번 던졌죠. 그죠? 연락 안 오면은 1시간 기다리고 3시간 기다리고 2시간 기다리고 막 그러다가 힘들어하고 왜 이렇게 연락 안 왔냐고 막 그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매달리기만 하는 사람이었죠. 예. 그런 시절에도 여자들과 잘 되기를 막 갈망했었죠. 근데 사실 여자들하고 잘 되려면요, 우리가 뭘 필요하냐면 여자들과 사교적으로 잘 지내는 게 먼저예요. 사실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여자들과 잘 되기를 갈망한다면 당연히 여자들과 사교적으로 잘 지내고 여자들과 대화를 능수능란하게 할 줄 알아야지 잘 되는 걸 갖다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런 것들이 알아서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나를 다가와서 유혹을 하고 나의 나약함과 예민함, 불안함까지도 사랑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꿈꿉니다. 그런 동화 속 일들은 현실이 아닙니다. 남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자분들 잘 들어보세요. 여자분들 연애를 진짜 모르는 남자들은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나를 어떤 좋아하는 여자애가 나에게 어떻게 심쿵하게 다가와가지고 나를 유혹하고 나의 나약함과 예민함, 불안함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자들이. 그런 것들을 꿈꾸는 남자들이 있는데요, 이건 동화 속 세상의 이야기고 현실에선 절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남자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자,
제가 얘기했지만 어떤 걸 이루려면 내가 이 여자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여자들과 사교적으로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내가 배워야 돼요. 내가 경험을 하고 세상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여자들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의 꿈은 꿈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과 꿈은 완전히 다릅니다. 현실에서는 아름다운 여자가 하늘에서 떨어지지도 않고 택배처럼 배달이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드라마에서처럼 우연히 이렇게 마주치고 그 여자가 내 내면의 장점을 알아보고서 나에게 적극적으로 들이대는 일은 뭐 이건 1000명 만나서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 진짜 영화 속에서나 존재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1000명의 여자를 만날 만한 그런 능력을 갖춰야죠. 그러시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가지도 않잖아요. 예. 길거리에 지나가면서 여자애를 갖다 알아보려고 생각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자, 저는요, 지금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실 세계에서는요, 여자들은 남자들이 접근하기를 기다린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여태까지 사연을 이야기해드린 사연들을 쭉 보시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남자들이 접근하기를 기다리고 반응을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하시잖아요. 오늘의 엘프님 사연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응? 대부분의 여자들은 남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도 제가 상담을 했고 많은 남자분들 상담을 했지만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은 왜 선톡을 안 해요?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여자들이 왜 선톡을 안 하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작업을 하면서 여자가 선톡하기를 기다려본 적이 없다고. 응? 그건 굳이 선톡을 할 필요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응? 난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당연히 대부분의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에서는 남자가 데이트를 신청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나는 당연히 남자가 데이트를 신청하고 그 신청을 했을 때 거절을 당했을 때 대처만 하면 되지 굳이 내가 먼저 연락을 하든 데이트 신청을 내가 먼저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응? 내가 친구들하고 우리 반 학생들하고 만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가가지고 우리가 한 반이야. 내가 중학교로 갔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소극적이고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친구도 있을 텐데 아니 그러면은 상대방 반응만 기다리고 내가 가만히만 있으면 돼? 그런 것들의 사교성이 높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친구는 계속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걔는 나한테 호감이 없는 거야? 그렇지 않잖아요. 저 오늘 상담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거 있더라고. 무슨 무슨 어플이 있는데 안드로이드 어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카카오톡 이 문자나 카톡한 내용을 갖다가 쭉 분석해가지고 이 사람이 언제 선톡이 왔는지 그리고 이 먼저 연락 온 그런 것들을 딱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호감도를 체크하는데 아니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은 의기소침하게 가만히 소극적인 사람들은 나에게 호감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인간관계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수치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 사람이 그런 성향인 거지 그거 갖다가 그 사람이 나에게 호감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무튼 남자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여자들은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남자들을 쫓아다니기 위해서 잘 나서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럴 확률은 0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자들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을 읽어내는 독심술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마법을 부려서 여러분들의 내면의 장점을 찾아내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사교성은 늘려나간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여자들과 잘 지내려면요. 내가 여자들한테 먼저 다가가서 반가워. 난 미르코라고 해. 반가워. 잘 지냈어? 그러면서 얘기를 해야지. 사교성 있게 얘기를 하고 야 우리 친구하자 이제부터. 야 너 참 예쁘게 생겼다 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사교적으로 대해야지 여자들이 좋아하죠. 기본적으로 여자들이 좋아하는 걸 떠나서 이게 사교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매력적이고 사교적인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단순히 기다리기만 하고 있으면 소극적인 사람이고 사교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냥 방 한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누군가가 나에게 말만 걸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소극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떤 인생을 살지는 본인이 정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용기 있는 남자가 미인을 차지한다. 예. 자, 많은 남자분들을 제가 코치를 해왔는데, 그 사람들은 연인관계나 데이트를 현실적으로 좀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무슨 진정한 사랑, 첫눈에 반하는 사랑 같은 얘기를 꺼내는 남자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내가 보기엔 그냥 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고 뭐 걔네들이 거절당하는 거 그런 걸 싫어해서 나는 진정한 사랑을 원해요. 그런 거는 가식적이고 인위적인 거고, 첫눈에 반하는 사랑은 그런 건 아니죠. 내가 작업법을 배우고선 누군가에게 접근을 하는 거는 인위적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천만에요. 제가 작업법을 배우라고 얘기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사교적으로 다가가라고 얘기하는데 사교적인 게 잘못된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랑 무슨 상관이야 이게. 진정한 사랑, 첫눈에 반하는 사랑, 이런 것들을 꿈꾸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은 무슨 동화 속에서나 나오는 얘기고요. 여러분들이 집에만 처박혀 있으면 그냥 거기에 그 사람이 어떤 운명의 여자가 택배가 막 이렇게 막 오지 않아요. 갑자기 어느 순간 뭐 갑자기 벽지를 뚫고서는 어떤 여자가 나타나거나 무슨 포스터 속에 여자가 튀어나온다든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응? 오나의 여신님이라는 그 만화가 있잖아. 혹시 여러분들 옛날 만화라서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그 만화 보면은 포스터에서 여신이 튀어나오거든. 그래서 걔랑 막 썸 타는 얘긴데, 아무튼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쉽게 말해서 이런 이야기를 믿는 건 자유지만,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진정한 사랑, 뭐 첫눈에 반하는 사랑 기다리느라고 늙어 죽지 않기를 원할 뿐입니다. 예, 만약 진짜로 인연을 찾고 싶으면요, 운명적인 사람을 찾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야죠. 응? 가서 여자들이 진짜 내 운명의 여자가 어디 있을지 내가 가서 말도 걸어보고 걔가 운명인지 아닌지도 얘기를 해봐야지. 내가 방 한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운명의 친구가 나타날 거야. 이게 뭡니까? 이 반 한 클래스에 40명 있는데 저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내가 이렇게 소극적이어도 나의 운명적인 남자가 찾아와가지고 나의 운명적인 여자가 와가지고 날 알아봐주는 친구가 나타날 거야. 그게 뭡니까? 그냥 사교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남자분들 그냥 여자를 대하는 사교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여자들한테 가서 말 거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자, 세 번째, 접근 공포증은 허상이다. 남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접근 공포증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항상 여자분들이 없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남자들에게는 이게 있어요. 예, 예를 들면은 가서 말 거는 걸 되게 어려워요. 이게 접근 공포증이에요. 여자들에게 가서 말을 거는 걸 갖다가 되게 어려워하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이걸 접근 공포증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남자들이 타파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데 잘 타파가 안 됩니다. 저도 이게 안 돼가지고 엄청 고생 많이 했어요. 여자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얘기를 하지만, 헌팅을 한다고 해서 접근 공포증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옛날에 작업을 하러 다닐 때 헌팅을 한 100번 정도 하면은 이제 접근 공포증이 괜찮아져요. 근데 한 3개월 쉬잖아요? 그러면 다시 원상복구야. 원상복구야. 또 나가서 말 거는 거 되게 어려웠거든요. 진짜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겠는데, 헌팅을 하다가 한 3개월 정도 쉬잖아요? 그러면은 또 접근 공포증이 슬슬 올라와가지고 또 다시 헌팅 시작하려고 그러면은 발이 잘 안 떨어집니다. 괜찮은 여자가 지나가도 발이 잘 안 떨어져요. 가는데 힘들어. 그래서 제가 아는 작업남 친구들 중에 어떤 애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 주기적으로 그 접근 공포증이 늘어나지 않게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일주일마다 한 번은 꼭 합니다. 걔는.
왜냐면 공포증이 계속 유지가 없어질까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계속 나올까봐. 예. 그래서 작업남 친구 중에 한 명은 걔는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딱 한 번은 무조건 헌팅을 해요. 걔는 그냥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왜냐면 이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 남자들이 느끼는 이 접근 공포증이 잘 사라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사라지게 만드는 방법이 제가 딱 한 가지 방법이 메타프레임을 함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작업을 할 때는 이 메타프레임이라는 개념이 처음에는 없어가지고, 이 메타프레임이라는 건 제가 얘기했지만 장기 연애를 만들면서 나중에 생긴 개념이지 처음부터 메타프레임을 갖고선 제가 헌팅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헌팅을 할 때는 그냥 헌팅만 했지 메타프레임이 없었거든요. 근데 메타프레임을 함양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공포증은 사라지더라고요. 뭐 그냥 마음에 들면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게 메타프레임을 갖기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건 그렇고, 이거는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 이 지금 남자들이 느끼는 이 공포증 같은 건, 접근 공포증 같은 건요, 사회적으로 학습된 비정상적인 감정일 뿐이니까 절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느끼는 그 감정, 긴장되고 떨리는 그 감정들이 과연 나쁘기만 한 건가?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저는 이걸 갖다가 아드레날린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자가 더 이쁘면 이쁠수록 더 가슴 뛰고 더 긴장되는 게 더 커지지 않아요? 이런 걸 아드레날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살아있으면 느끼게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느낍니다. 여러분 마음속의 깊은 곳에는 어떤 여자에게 접근을 해서 그 사람과 행복한 연애를 하는 걸 꿈꾸는 거죠. 자, 원시인들도 이런 감정을 느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살던 원시인들도 과연 이런 접근에 대한 공포를 느꼈을까? 저는 이걸 어떤 욕구와 동기부여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에는 현대사회의 억압적인 본성 때문에 이런 감정을 억제해야 된다고 배웁니다. 저도 그렇잖아요. 제가 자라온 환경만 하더라도 내가 어른들의 말을 잘 따라야 돼 라고 생각을 해서 어른들이 싫어하는 뭐 연애라든가 학생은 무조건 공부만 해 이런 것들을 갖다가 따라서 배우기 때문에 뭔가 이런 연애적인 감정을 한다거나 욕구를 충족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서툴고 그런 감정을 두려워하게끔 계속 학습을 해왔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감정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느끼기엔. 사회는 이런 식으로 우리를 갖다가 좀 학습을 시킨 거죠. 이제 이런 강력한 감정들, 우리를 일깨우는 욕구들, 본능들을 갖다가 느껴서는 안 된다라는 사회적인 어떤 통념을 받아들이지 말고 따르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갖다가 억지로 시키는 사람도 없고, 성인이 됐으면 이런 걸 좀 깨우치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감정들은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여자를 차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한 어떤 욕망이죠. 욕구죠. 그런 감정들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의 내면 세계에 있는 본능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되는 거지, 이건 무시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용기에 대해서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기의 필요성. 앞서 이야기했듯이 여자들은 남자들이 좀 좋아해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먼저 다가와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거는 여자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소극적인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여자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남자분들 또한 되게 소극적이라서 지금 제가 앞서서 이야기해드렸던 마인드셋에서도 이야기해드렸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이 소극적이에요. 접근에 대해서 공포증을 느끼고 있고 되게 소극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자들도 접근하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남자들도 접근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남자들은 들으세요. 여성들은 아무리 자기가 좋아한다고 해도 자기가 그렇게 막 미친듯이 쫓아다니지는 않아요. 그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성인이 되지 그러니까 내면의 자아가 대부분은 7살짜리에 멈춰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관리자를 찾고 자기가 누군가를 만났다가 헤어지는 과정은 자꾸 버림을 받는다라는 학습을 하기 때문에 상처만 받지 자기가 차였던 간에 상관없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소극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누군가가 자기에게 말을 걸어주기를 원하게끔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얘기했지만 대부분 우리 반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당연히는 중학생 때 다녔던 반에서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 다녔었던 반에서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접근해 주기를 원하고 먼저 말을 걸어주기를 원하지. 걔네들은 안 그런 척하고 있잖아. 응? 친구들이 안 그런 척하고 있잖아. 나 괜찮은 척해요. 근데 먼저 가서 나 친구하자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학교를 다닐 때. 그래서 먼저 가서 나가 친하게 얘기하고 먼저 누군가가 얘기 안 했을 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이런 행동들이 그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되게 고맙게 느껴지고 정말 친한 친구가 되기 위한 발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여러분들이 여자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 저는 물론 남중남고를 나갔지만 여자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나 너랑 친구하고 싶다. 잘 지내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적극적으로 그냥 여기 와서 앉아 라고 해서 친절함을 베풀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저 데이트 신청도 먼저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면 데이트 신청도 먼저 하고요. 적극적이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자, 그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텔라님이 질문하셨는데 미루코쌤, 저희 회사에 인사만 하는 타부서 남자에게 접근해보고 싶은데 대외적으로는 알려지지 않고 접근할 방법이 있을까요? 없죠. 아니면 뭐 메신저 같은 거, 학교 회사에는 보통 메신저 같은 거 있으니까 메신저로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아무래도 다 알려질걸요? 그런 거 두려워하시면 접근을 못해요. 스텔라님. 그런 게 두렵다면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질문 없으시면 또 질문 없으신가요? 메신저로 한번 하셔도 되고요. 예. 근데 아마 뭐 당연히 거절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는 겁니다. 네, 아무튼 알려질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친구가 뭐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저였으면 이거 그러니까 소문 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저였으면은 연락이 오면 이제 만약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 서로 알아가요. 그러면서 뭐 명함을 건네준다던가 나 어떤 부서에 누구다 이러면서 명함을 건네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서로 알고 지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스타 친구예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응? 그런 식으로 접근할 것 같은데요. 자, 보고 싶다님이 인스타 SNS에 무슨 배우 엄청 야한 여자를 몇백 명 팔로우하는 남자는 뭔가요? 그냥 남자들의 본능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궁금해요. 뭐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뭐 근데 뭐 저는 인스타를 안 해가지고 잘 모르긴 하는데 뭐 아무튼 뭐 너무 몇백 명씩 하는 거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정상은 아니어 보이긴 하는데. 저는 최인지님, 전 퇴근길에 접근 되게 안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퇴근길에 가끔씩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최인지님처럼. 기다렸다가 걔를 갖다 트래킹, 미행을 하는 건데, 그런 건 너무 안 좋아요.
그런 식으로는 접근하는 게 안 좋아. 왜 당당하지 못하게 퇴근길을 기다렸다가 쫓아가는, 미행하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좀 약간 스토커 같더라고, 느낌이. 저는 안 좋아. 안 좋다고 생각해. 그런 건 좀 아무튼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굳이 그렇게 퇴근길에 트래킹 하지 말죠. 이렇게 소피아님 무서워 그러잖아요. 전 당당하게 얘기하면 되지. 그러니까 소문 안 나게 하는 방법 없어. 뭐 퇴근길을 쫓아간다고 해서 소문이 안 날 것 같아요? 에이, 그렇지 않죠. 아니, 죄송할 것까지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소문 날 수도 있지 뭐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사내 연애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내 연애가, 제가 이 사내 연애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좀 봤는데 잘못되면은 회사 이직해야 될 수도 있어가지고 저는 그런 거 감수하시고 해요. 예, 응? 감수하시고 해요. 그럴 줄 몰랐다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 이걸 불편해가지고 이직해야 될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타 부서니까 별로 상관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타 부서면 상관은 없을 수 있겠지만 같은 부서 안에서 사귀게 되면은 부서를 바꾸거나 안 마주쳐야 되는데 자꾸 마주치게 되면 되게 정서적으로 되게 힘들거든요. 여자분들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헤어지고 나서.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은 뭐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신데, 그럼 그렇게 되면은 이직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 아니면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는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응? 뭐 그러던가 어쨌든 간에 아무튼 잘 신중하게 사내 연애는 신중하게 하시면 좋습니다. 여기 우리 프레임 최강님도 계속 고통받고 계시잖아요. 이게 안 그럴 수가 없어. 예. 알겠죠?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또 궁금한 거 없어요? 아까 누가 뭐 물어봤는데 처음에 무슨 선점유가 매력 어필인지 누가 물어봤죠 그거? 자, 뭐 다들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 자, 여기까지 하고 일요일날 뵙도록 해요. 예, 다음 주에는 우리 오프라인 모임이죠? 예, 오프라인 모임은 멤버는 다 꽉 찬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자, 이제 그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빠이빠이. 예, 들어갑시다. 꾸이슈닝님 빠이빠이. 조이킴님 빠이빠이. 예, 스텔라님도 수고하셨고요. 아, 최인지님, 오비스트님, 포레스트님, 사랑이요님, 자, 좋은 밤 되십시오. 예, 예, 잘 자요. 예, 편안한 밤 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르네님, 민트콩콩콩, 소피아님, 조이킴, 프레임 최강님, 예, 오늘 굿밤 되십시오. 예, 편안한 밤 되십시오. 자, 예, 다들 사랑합니다. 예, 고양이님도, 예. 프레임체형, 뭐, 여러 번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예, 고양이님, 프레임체형님, 주무십시오. 예, 꾸이슈닝님, 편안한 밤 되세요.